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9시 돌아왔고요.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영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오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빠르게 김정영 본부장님. 네, 5개의 단어로 대충 5개 단어. 산업혁명의 시작, 산업혁명의 시작, 압도적 우위, 압도적 우위, 엔비디아가 구하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구하다. 구하다. 어, 그다음에 한국은 네. 누가? 한국은 누가? 알겠습니다. 한 10단어 아니었나? 5개 뭉쳐. 말 5개씩. 네. 오케이. 한국은 누가?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전략? 네,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HBM 필두로 반도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수혜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반도체는 HBM 세정 쪽,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 움직일 거고, 변압기랑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더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반도체가 반영되는지 그거에 따른 변동 수준이 강하게 나올 것 같다 정도만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2720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마이너스 843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행히 조금 오르네요. 삼성전자가 0.3%, 하이닉스가 2% 정도 오르고요. 현대차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 떨어져서 2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 엔솔, 삼성 SDI 모두 다 0.1%에서 0.7% 정도 마이너스. 밸류업의 흐름은 계속 안 좋습니다. 삼성물산이 1%,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등등 해서 1%에서 1.7%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안 좋은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대 마이너스이고요. HLB가 1%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 리노공업,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만 봤을 때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뭐 $1,000 넘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말고도 있었잖아요. 뭐요?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아까 정보 다 얘기하고 압도적이고 산업혁명의 시작이거든요. 네. 세 번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엔비디아가 구했다 그랬잖아요. 구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구했다고. 내려갈 거를. 네. 오늘은 내려갔지만 오늘 본장에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구했다. 한국은 누가? 구원 투수가 확실한 게 있으면 한국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까리까리한 거지. 함축적인 말을 잘 들으셔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네. 하이닉스가 수율 80% 가까이 했다고 그 관계자가 밝힌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어저께 그 주가가 아니고 꽤 클 것 같습니다. 관님께서 국장 환율만 오르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67원에서 지금 역의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도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1370원 이상 또 갔었지만서도 그래도 어쨌든 환율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빨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희망을 주세요. 일단은 시간 내에서 애프터 마켓에서 약간 좀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이 예상치도 상회하고 했는데 네. 막 진짜 막 와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엄청난 실적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해서 결국 5% 정도 해서 $1,000 맞춰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본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요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하이닉스나 어쨌든 좀 주요 종목군들은 올라가잖아요.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쪽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투심적으로는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태양광 뭐 물론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후순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AI에 대한 부분으로 에너지 생성 쪽
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력 쇼티지 부분에서 생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위클리 목요일이니까 위클리 옵션도 봐야 되지. 그다음에 뭐 오늘 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또 봐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누름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롱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롱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꺾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얘기했고 블랙웨어 관련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부분에선 충분히 우리가 롱을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에 강조드렸던 거는 하이닉스나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신 분들은 반도체가 다른 쪽들이 빠져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중을 잘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은 크게 저는 지금 단계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떨어질 때 1350원 부분을 뭔가 지지와 저항에서의 뭐 대량 이벤트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 대한 환율은 사실 우리가 뭐 예전처럼 이거 1300원이 때니까 너무 높아 이런 지금 기준점으로 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의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을 좀 반영을 해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0.47%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미국에서 본장이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눌리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좋은 흐름들이 또 우리나라 국장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를 본다면 오늘은 업종 중에서 에너지 장비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HD 현대솔루션 이게 현대에너지솔루션 20%, 13%, SDN도 10%, CS윈드 4%. 요렇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 어제 뭐 저희가 수소랑 태양광이랑 원전이랑 다 엮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AI에 대한 전력 수요의 급증, 전력을 어디서 땡겨올 거냐, 전통적인 에너지랑 친환경 에너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역시나 신호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섬유, 의류, 신발 뭐 요런 데 오르고 있는데 노브랜드 오늘 노브랜드 상장했죠? 노블랜드입니다. 왜 노블랜드. 노브랜드로 했는지도 모르겠네. 영어 이름이 노블랜드인데. 왜 노브랜드를 했지?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뜻으로 했어도 되잖아. 노렸나? 그 노릴 거에는 그쪽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안 좋은데. 이상하게 발음을. 아니, 그렇게 다들 뭐 경제방송에서 노브랜드 얘기하면 저기 맞아요. 뭐야. 그치. 예, 그분 안 좋죠. 얘기하니까 176% 오늘 올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네요. 가장 분위기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또 반도체입니다. TL 엔지니어링, 유니테스트, GST, TSE 뭐 이런 종목들이 4%에서 13% 정도 오르고 있고요. FST도 2.8%, SK하이닉스도 2.4%, 원익 IPS도 2.3% 정도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비리비리 하고요. 별 볼 게 없습니다. 상승 종목은 요 정도. 이 정도가 땡이에요. 이수페타시스 1.9% 플러스. 나머지 종목은 다 죽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철금속 쪽 많이 좀 떨어지고 전기장비 쪽 뭐 LS 에코에너지가 10% 떨어지고 KBI 메탈 9%, 제일일렉트릭, LS 가온전설 4%에서 6%. 역시나 이제 그동안 올랐던 요런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뭐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또 쉴 때는 얘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로 집중을 하자고 하면은 얘네는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자동차랑 은행 좀 쉬고 있고요. 현대차가 2.7% 떨어져서 다시 27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두 분 오늘 장 이제 뚜껑을 열었잖아요. 뭐 9시 9분이기는 하지만 엔비디아를 받고 거기다가 뭐 FMC 의사록 등등 그리고 뭐 연준 이사들 위원들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냥 반도체에 집중해서 쭉 가면 된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제도 수급 데이터랑 수출 데이터들 보여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게 됐었던 요인도 그쪽이고, 그 다음에 상승을 폭을 확대한 것도 결국에는 반도체랑 뭐 현대차 뭐 이런 수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PBR에 대한 영향도 받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엔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조금 조정 나온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외면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흐름에서 주축에 있었던 엔비디아가 어쨌든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망치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는 충분히 받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면서 네.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예상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뭐 FOMC에 대한 이런 일부 발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투심이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수 부분에서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안 나타났던가 아니면은 뭐 전망치가 안 좋아졌던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질문 있어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 강한 것도 AI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네. 그러니까 원래 25년부터 설치량이 늘어나기로 했지만 그 부분이 더 강화가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저는 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변선, 전압기, 그다음 태양광, 원전 이런 애들이 결국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이제 끝났고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산업이 왜 올라가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수급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갔을 때 물론 짜증나고 힘들고 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엮여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 게 싫으시면은 미국장 가서 큰 시장에서 큰 물줄기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엔비디아 성장하는 거, 그리고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네. 오늘 이 장의 이 반응은 좀 많이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기준이 전 잘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본장에서 막 급등을 한 것도 아니고 애프터마켓에서 이전처럼 뭐 10% 이상씩 급등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FOMC 발언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기술주에 대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본장에서의 흐름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위클리 옵션 때 뭐 좀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2% 정도 조정해도 너무 힘들어 하실 거면 지금 상황에서 롱을 잡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지수상 물론 이제 하락하면 당연히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추세선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떨어지니까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기대하던 이슈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니까. 근데 미국장도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 네. 미국장도 오늘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본장에서 그 흐름들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FOMC에서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했을 때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랑 김장렬 본부장님은 이거는 비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매둘기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결국엔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미국장을 좀 일부 따라가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저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아니면 빠지는 장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아니었으면 빠지는 엔비디아 장이에요. 아니면 왜 빠지는 장이에요? 엔비디아가 살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그래도 살고 몇 가지 버티는 거예요. 네. 제가 딴지 거는 두 분한테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FOMC 발언이지. FOMC 미니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그게 부담돼서 하락했던 거는 미국 시장이 그만큼 그 상황에서 쭉 올라와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맞아요. 사상 최고치를 뚫어줬기 때문에 조금만 매파적인 게 나와도 그래 한번 쉬어가자 이런 움직임인데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4.4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그렇게 그래서 뭐 매파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매파적이라도 저는 4.5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5,000 300, 5,200 갔지 않습니까? 네. 5,300인가? 이게 5,000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은 지금은 그런 가시성은 없어요. 이게 미국은 살짝 숨고르게 하는 정도로 보이고 그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건 엔비디아가 여전히 그렇죠. 힘이 부세주로서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뚜껑 열어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결국 결과론적으로 $1,000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00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좋은데 우리가 수혜받는 거는 다르다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누가 있냐고.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어저께 장이 빠지는 게 맞는데 현대차가 여러 가지 그 정황적으로 긍정적인 게 해서 어저께 9% 4%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 효과 어저께 빼보세요. 어저께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미국장 그렇게 되고 엔비디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장이 1%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냥 갈론만 가고 나머지 것들은 반도체 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빠지거나 스트러글 할 거라고. 어저께 하이닉스의 마진 그 수율 80%고 한미반도체 그거는 거꾸로 하면 삼성전자 이쪽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파적인 발언이 약간 빌미를 주니까 맞아요. 우리는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지만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수해 줄 것이냐. 하이닉스 20만 원 그 마일스톤인데 이 리드 80%라 해가지고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한국 시장에 오늘 당장에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없지. 그럼 김영현 본부장님 말씀은 단기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그런 서프라이즈 할 만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거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하이닉스건 삼성이건 한미반도체건 뭐건 간에 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올라가고. 근데 그나마 반도체는 그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니까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기대감을 좀 낮춰라. 그리고 그 기업 밸류의 현대차 기아차는 어저께 얘기한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속도전을 봤을 때 엔비디아처럼 화끈하게 내가 리드가 다 따라와 이런 사람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오늘도 저는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적으로 보면 말이죠. 2,000불도 부를 수 있는 단계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1,300, 1,500달러 다 부를 겁니다. 제가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클로징 벨에서 얘기하든지. 그런데 그건 걔네들 이슈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관련된 주식 30%를 쉽게 올라가느냐 이거 아니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희님께서 민준이가 할 말은 한다. 술이 안 깨서 용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미남님께서 팬티 차림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하는데 팬티 차림 아닙니다. 반바지입니다, 여러분. MG가 입는 반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라. 또 싸워. 아니 어떤 댓글이 그런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와서 20% 간다 와,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똑같이 가는 게 신기하네. 아니라고요. 그런 댓글이 그게 어디 같이 있어요? 갈 때가 있지. 작년에서 올해 올라올 때. 이야, 저런 다른 이제부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가잖아. 다른 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차별화되는 거예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국 반도체 단기적으로 한국 반다 통칭하지 말자고요. 아. 엔비디아 확실하게 거기에 성능을 압도적으로 보여준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그런 거만 버티거나 좀 더 가는 거지. 오케이. 다른 거 어중이 다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 자, 오케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뺄까요? 양심적으로 삼성전자 빼고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오늘도 반응 안 나오면은 이상하죠. 여기서 업사이드 포텐셜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yes or no. 오늘 적게 오른다면은 어저께 막판에 좀
그 2% 정도? 하이닉스 그 루머가 네. 루머가 아니고 그 보도가 오후부터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두 쪽은 방향성이 엔비디아가 오늘 1000불 갔다가도 본장에서는 7% 10%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라핏 테이킹이 있으면 하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800불 700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20만 원 갔다가 다시 18만 9천 원 19만 갈 수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언젠가 다시 14만 갈지 모르지만은 방향성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과 최대 공익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는 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단기적으로 맞지요. 근데 다른 주식들이 다 그렇게 편안하냐 이렇게 보라 이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거기는 주식의 수급과 환율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사람과 겹쳐서 주가가 자기 마음대로 안 가죠. 네. 보노님은 어때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여기서도 모르겠네. 저는 엔비디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마진이나 혹은 성장이나 커멘트나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 그래도 꽤 우리 시장은 긍정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꼭 오늘 다 반영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언제 반영돼? 아니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방향성 자체가 롱을 보고 그것도 있다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 시장만의 뭔가 있잖아요. 오늘처럼 뭐 위클리 옵션도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차익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딱 그 이성적으로 결과치가 좋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크게 반응하는 시장이 정말 이런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 시장이나 큰 시장이 그렇습니다. 큰 시장은 그렇게 반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좀 다른 차별한 데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저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중 조절 전혀 안 하신 분 혹은 기대감 엄청 갖고 이제 뭐 현금 없이 몰팅 하신 분들은 지금 화가 날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 잠깐만. 이거는 공감을 못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찍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 잘 갈 때 이게 반영될 거를 반영 못 하고 반영 안 할 걸 반영하니까 그게 열받는 거지. 어떻게 뭐 마이너스 50인데 내가 몰빵해서 다시 인생 말씀드리는데 망했다 이런 느낌은 그런 분들은 욕 안 보지.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디스카운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업 밸류업 하지만 아직 그게 프로그레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빌리만 주면은 그거 갖고 디스카운트 하려 그래. 그건 다른 얘기고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엔비디아가 이제 간다고 해서 걔네가 엔비디아가 실적이요 엄청 서프라이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엄청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오케이. 서프라이즈 기준이 뭔데? 기대치 다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7%더 나온 거야. 정확히 얘기했어. 안 그래? 가이던스도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5%인가 더 줬었어. 원래 예상보다. 그러니까 그거 많고 오른 거고 스탁 스플릿을 갑자기 했죠. 물론 그것도 기대했지만 그거는 만족하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그 정도 오른 거고 본장에서 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6% 이렇게 올라가서 정당하게 가는데 우리가 그럼 걔네 확률을 그대로 6% 받아서 하는 회사가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거 받더라도 3%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어저께 만약에 일부 받은 게 있으면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다고 3% 5%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금. 하창호 부장님 이야기도 좀만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정들을 생각 안 하시고 하신 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화가 나실 수가 있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그 지금 자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의 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신고가 기준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왜 밸류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명확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해 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지수 차트를 본다면 지금도 신고가가 맞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2,500, 600 요 사이에서 항상 얻어맞았는데 그쵸. 코로나라는 이 변수 요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시장에서의 우리나라도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버블로 엄청나게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었지만 왜 못 올라갔을까들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예요, 근데? 왜 못 올라가는 거? 밸류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국장 특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의 수급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과의 괴리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위클리 옵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쪽에서 파생 쪽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베이시스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수급 이탈들이 일부 나타나니까 사실 선물에서의 이 4천억, 5천억 움직이는 거 전거래를 해서도 5,500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이게 현물이 플러스로 선물이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지수도 양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만큼 현물에서 이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는 떨어졌을 때 내가 어디서 사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지?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의 계좌나 이런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좀 기회가, 그러니까 내가 째려보고 있었던 산업군들이 오늘 좀 과하게 빠진다. 그럼 그런 것들에서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고, 그다음 반도체 쪽에서도 HBM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쪽에서 가고 있으면 그런 건 두지만, 만약에 내가 CXL이나 NPU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도체 쪽에서 이거를 좀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건지, 사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막 1.5% 2% 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약보합권에서 선물의 변동성에 따라서 일부 이제 등락폭이 나오는 것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조 자체가 아예 끊겼다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관세청에서 매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최근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기조가 명확하게 끊겼다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저 PBR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기대를 했는데 정부가 그거 이제 안 한대요, 갑자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시장을 롱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주요 요인들에서의 뭔가 변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도 0.2%만 빠져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좀 화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오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눌렸을 때 어떻게 현금을 사용할지, 요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할 때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미국장이요. 오늘 그 반도체만 봅시다. 반도체가 1% 업됐잖아. 다른 거는 그냥 애매했지만. 네. 그게 1%가 어떻게 업된 거냐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시작했었어요. 엔비디아 그러다가 뒤에 가서 시간이 끝날 때쯤 돼가 오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거를 다시 기대하는 심정 때문에 끌어올렸어.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1%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발표되고서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실적 오버된 것만큼 6% 올랐고요. 나머지 것들은 TSMC가 그 다음 3%도 오르고 슈퍼마이컴퓨터 3%. 네. 같은 쪽이니까. 그러면 한국을 보자고. 한국 반도체 쪽에서 그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민반도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좀 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르면 또 이 실현할 사람도 옵션 만기 오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두 종목이 빠지지만 않으면은 그 흐름은 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삼성전자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가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것들도 같이 갈까요? 못 못 가잖아요. 가죠. 네. 그러니까 미국장이 반도체에서 올랐더라도 그렇게 못 오른다고. 그럼 반도체 거기서 뭐 그만큼 못 오르고 1%씩 못 오르고. 근데 자동차 어저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약간 과했다고 심경이 들면은 어제 막판에 올랐으니까 그게 다 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어저께 그저께 많이 빠진 거 뭐가 있었어요? 조선호하고 화장품이 좀 빠졌을 거야. 맞아요. 그것으로 아마 또 저가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섞여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펀더멘털을 다른 게 뭐 있냐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는 한 1.5% 오르고 발전 섹터는 전체다. 네. 한국 섹터 다른 건 안 빠지고 그만 1% 0.8% 올랐을 그렇죠. 때 바랬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상. 근데 거기에 뭐야? 그 저기 매크로적인 카멘트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면 제약적인 똑같은 얘기했지만 일부는 네. 일부는 이따위로 가서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는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그 5월 CPI 있잖아요. 네네. 4월 CPI인가? 그거 CPI 넘버 보기 전에 5월 1일 날 FOMC에서의 미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OMC 미팅 미니츠는 그 CPI를 못 보고 한 거란 말이야. CPI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방금방 이렇게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안에 두 번은 여전히 말이 많은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주가 빠지니까 하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얘기 안 하려는데 어차피 트럼프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지표가 충분히 안 빠지더라도
보험성 선제적으로 7월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가 넘버로 안 잡히더라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의 리스크는 뭐냐면 7월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한참 쉬는 거야. 올해 안 하고 한 번은 끝났어요. 7월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지표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썰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금리 인하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금리 인하를 정당할 정도로 빨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 요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녹아져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게 민감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됐나요? 아니,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둡시다. 아니 알아들었어요. 시원할게.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악유했으면 개인적으로. 아니 누구랑 싸우시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을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네. 다 알아듣고 알았다고 하는데 누구랑 싸우시는 거예요? 저하고 하시면 제가 아침에 다 보내드렸으니까 아셨을 것 같은데. 얼굴 빨개지네. 아니 나 제가 반응도 하고. 아니 장이 한 2%로 빠지고 이런 얘기 하자. 지금 얼른 빠지는 거, 얼른 빠지는 거. 돈은 얼른 빠지는 거 지금. 알겠어요. 코스닥 양전에 있어요. 아니 지금 누구랑 섀도우 복싱을 누구랑 하시는 건데요? 하이닉 싸움 다 알았다고 하고 빠졌어. 다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왜 화가 나신 건지 누가 도대체 모르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들었다고 달래주세요. 빨리 알아들었다고 하세요. 아니고 나다 소용없어.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아니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네. 채팅창에 저만 혼내시는데 민준아 너 그만 징징대라. 건설적인 질문 좀 해라. 이런 채팅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누구랑 싸우시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징징 타이밍. 자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 입장 얘기합니다. 엔비디아 뚜껑을 열어보자라고 그래도 몇 주 전부터 기다렸는데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반영 못해. 하이닉스도 좀 뭐 생각보다는 뭐 당연히 하이닉스 그나마 퍼폼하고 있다고 치고 엔비디아도 뚜껑 열어보자고 계속 기다렸는데 막상 뚜껑 열고 나서 별 반응도 없어. 이러니까 뭔가 실망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자 오케이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아까 오케이 건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언제 투입하고 어디에 투입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타이밍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수가 상승할 때 그 저한테 맨날 물어봤죠. 현금 네. 써요? 현금 써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안 써요 했잖아요. 네. 안 쓰는 이유가 이렇게 만약에 꺾이거나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원래는 시장이 조금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오히려 안 좋게 반응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째려보고 있었던 산업이 예상보다 이런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막 빠졌을 때 그럴 때 쓰려고 현금을 아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위험 라인까지도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라면 지금도 현금을 안 써요. 현금을 안 쓰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내가 뭔가를 더 사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예상보다 안 좋네? 근데 지금 미선물 벗을 때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본장에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의장에서 뭐 이제 반도체 ETF 미국 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 HBM 쪽을 필두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사놨다가 내일 본장에서 우리나라 장에 반응이 될 때 그런 거 파는 전략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노리면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변동성에서의 수익의 기회를 찾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이어서 한다면 오케이 그 로직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코스피가 몇 정도 돼야지 지수 기준으로 몇 정도 돼야지 들어갈 건지 혹은 지수가 기준이 아니면 다른 기준이 무언가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급의 기조가 명확하게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지수상으로의 그런 이제 중요 이평선들,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추세 이탈들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너무 과하게 빠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삼성전자를 분할로 보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의 기준점이 있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전 다르지만 제가 보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큰 두 개의 축은 이제 코스피에서의 추세선 하락부터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에서의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제 보여드렸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등, 3등 그리고 2등이 현대와 기아로 해서 저 PBR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명확하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의 수급은 변곡점을 만드는 수급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너무 수급을 치중해서 보시면 흐름을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도 좀 외국인이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산업에서 투자를 하셨으면은 대부분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게 변압기,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요런 쪽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과거 수급 한번 훑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거래일에 또 이제 한 달짜리 수급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죠.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요 사이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을 만들고 있어요. 왜?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그랬고요. 외국인 현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매도한 그 절대적인 수량보다 매수한 수량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그 외국인들이나 해외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자본금들이 이 롱을 보는 그런 포지션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각을 했다면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이탈이 오늘 나와야 정상인 거죠. 안 나오고 있잖아. 오늘 현물로 보시면은 현물에서 보시면은 외국인 오히려 234억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사고 있고 기관도 1000억밖에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급적으로 우리가 정말 공포를 가질 만큼의 뭔가 이벤트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아까 0.5, 0.6 빠질 때라도 만약에 뭔가 했다면 지금 그때 매수한 부분들은 아주 쬐끔이나마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굉장히 지금 시장을 보셨으면은 아까 0.6 빠질 때 막 욕하시겠지만 지금 0.09 빠질 때 시장 보세요. 지금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그 지수 수치로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왜 도대체 시장에서 롱을 보고 있는지 그 로직을 깨졌는지를 보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왜 세우고 왜 전략적으로 세울까요? 우리가 상승을 보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포지션이 깨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아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기회는 그런 거에서 잡는 거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한다면 거기선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잘 체크하신다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기고 사람마다 굉장히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레미 쾅님께서 2달러 또 오늘도 제레미 형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3전 마이너스 딱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 탈출이 답이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월모부라고 미국 주식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비님이 5,000원 주셔서 그러면 다른 지수가 신고가 부근에 있는 나라들 모두 신고가 밸류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타이완 슈퍼챗. 가능하죠. 네? 대만은 가능하죠. 대만. 대만은 TSMC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우리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슈퍼챗 감사하고요. 어떻게 시황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뭐 막 흥분해서 얘기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심호흡 한번 하고 자 냉정하게 그래도 화내니까 시장이 말아 올리네. 역시 이렇게 무언가 하면 코스피 0.03%, 0.06%로 지금 밑꼬리 달고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수급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에서도 0.2% 플러스 84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지금 플러스 빨강색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청범정이 시황 조금 보여주신다면 저도 눈에 띄는 업종이 있어서 쭉 하시면서 제가 좀 더 하고 할게요. 네, 일단 뭐 지수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2722선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해서 지금 0.05 혹은 0.11%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전을 해서 847.58포인트로 0.22% 상승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는 장 초반에 코스피가 거의 100종목까지 상승하는 종목 수가 줄었는데 지금 337종목까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초반에 공포스러웠던 그런 분위기에서 일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7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944종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최근에 이제 투심 자체가 굉장히 강했었던 부분들, 또 ADR에 대한 일부 조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도 장 초반 5천억 정도의 매도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 3,400억까지 좀 말아올리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외국인도 전거래를 좀 매도로 시작해서 플러스 한 2천억, 거의 3천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276억 원으로 이런 포지션 자체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선물의 베이스 차가 많이 좁혀지게 됐을 때 좀 선물의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조금 눌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흐름들, 이 간격이 어떻게 좁혀지고 넓혀지는지 그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현물 별로 안 움직이니까 비차익 순매수 흐름들, 일부 약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런 선물들은 S&P와 나스닥이 0.2%, 0.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전거래 대비해서 0.21%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OMC 관련된 일부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제 태양광 쪽 관련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에서의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전력망 안에서의 이런 쇼티지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흐름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화장품 여전히 강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최근에 수급 기조를 보시면 굉장히 강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 보시면 토픽으로 나오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 비중이 아직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좀 토픽으로 많이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지에 대한 또 명확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엔터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구리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 LME 쪽에 대한 이 구리 선물 가격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한 0.5% 빠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선물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거에서의 좀 러브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거래일에 뭐 자동차 이런 것 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경 좀 좁히는 것 같고요.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모더나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요. 화이자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미국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HLB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의 좀 단타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않고 수급이 좀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HLB 그룹주들 좀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LS 그룹주들 안에서도 뭐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에너지라든지 에코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수급 기조가 강해지고 있어서 거기서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요것도 이제 단기적인 차익에 대한 흐름들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엔터 쪽이 뭐 SM도 좋고 JYP도 일부 좀 바닥권에서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조금 흐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저탄소, 탈탄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전거래에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 금일도 연속성 있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천연가스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에서도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 기후변화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탈탄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뇨로 바뀌면서 에너지 쪽에 대한 소모가 크다면 그럼 유럽 지역의 재고량은 어떻지? 미국 쪽의 재고량은 어떻지? 그런 스토리들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일부 조선들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일단 환경과 관련 있는 대부분 좋은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에서는 일부 약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HLB는 그게 있네요. 그 컨퍼런스가 있네요. HLB는 저기 바이오 포럼이 있습니다. 이 소피텔 서울호텔에서 HLB 바이오 포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FDA에서 허가가 불발된 리보세라닙 요거 관련돼 가지고 원인인 제조 공정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진양곤 회장이 어떤 커멘트를 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개회사를 방금 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부활절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네, HLB 부활절. 자, 알겠습니다. 9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의 자료 오늘 타이트하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5분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그리고 저 그래가지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기 그 치킨하고 피자하고 600분씩 저희가 또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드시면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클로징벨이 알고리즘적인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3프로 머니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화면에도 그 추천이 좀 안 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오프닝벨 보시는 중에서 클로징벨은 더 또 재밌으니까 같이 오셔서 마감 방송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킨 피자 600분인데 그래도 클로징벨까지 와주셔야죠. 그쵸 600분 적은 건 아니죠. 예, 그렇죠. 600분입니다. 네. 600분. 네. 2만 원씩 치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자, 김정현 부장님 자료 하나 볼까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해봤자 우리 관계 없다고 하니까. 근데 클로징벨에서 엔비디아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가이던스랑 네네. 그 성장률과 네. 서프라이즈를 뛰어넘는 그 퍼센티지 있잖아요. 6%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30%에서 19%에서 11%에서 지금 6%대로 내려온 건데. 그게 아니고 네. 그 이번 분기에 그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262%인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280억 달러를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작년 동기에 매출이 얼마였냐면은 135억 달러였으니까 한 이제는 100% 조금 넘게 성장하는 거죠. 네. 100% 이번 좀 분기 넘게? 260%인데 가이던스 기준으로 다음 분기는 작년에 135억 달러니까 이번에 280억 달러보다 좀 더한다 치더라도 한 100몇십 프로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그게 2, 4분기죠. 2, 4분기 이번 분기. 그다음에 3, 4분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더 올라가면 한 300몇 억불 될 거 아니겠어요? 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135억 불이었잖아요. 네. 작년 2, 4분기가 가이던스가 280억 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90억 달러도 110몇 프로 되잖아요. 성장률이. 그다음에 3, 4분기가 181억 달러인데 3, 4분기는 아마도 280억 달러보다는 더 높겠죠. 뭐 310억 달러 하면은 한 7, 80% 성장률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올해 4, 4분기 그러니까 연역이 4, 4분기면은 이게 220억 달러니까 네. 이게 350억 달러 해봤자 한 50% 떨어지는 거니까 100 몇십 프로, 70 몇 프로, 4, 50% 정도로 성장률은 이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장률은 떨어지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아까 여기 실적이 벌써 260억, 280억 이렇게 했잖아요. 올해 얘네 기준으로 내년 1월 달까지 하는 거. 토탈하면 이걸 조금 하면 1,200억 불은 되거든요. 그럼 1,200억 불 올해 내년 1월에 끝나는 거. 내년에 1월에 끝나는 게 걔네 기준으로 피스컬 이어 25년입니다. 그게 한 1,20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마 오늘 하면 미국 사람들 에너지 다 1,200억 달러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그 피스컬 이어 25는 내년 1월에 끝나는 올해 3월 2월부터 그 숫자라고요. 그 숫자에서 28년 피스컬 이어니까 우리나라 기준 27년인데 향후 3년 내로 2,800억 달러 정도까지 시장이 기대했기 때문에 1,200억 불 올해에서 우리 기준으로 한 27년도 얘네 기준은 피스컬 28 2,800억 불을 되려면은 연평균 32% 성장하면 됩니다. 올해까지 고성장해서 이제 32%씩만 성장하면은 2,800억 달러로 되는 거예요. 이 따라오셨어요? 저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은 왜 2,800억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숫자가 2,8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가 올해가 한 1,200억 불 정도로 원래 1,000억 불 이하인데 1,2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하면은 1,200에서 2,800억 불을 3년 내에 가능하면은 연간 32% 평균 성장하면 돼요. 물론 앞쪽에 성장하다 뒤에 내려가겠죠.
그리고 마진이 지금 엄청나게 66%인데 경쟁사가 막 붙고 그러면 떨어진다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숫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2,008억 불에 55%는 1,100억 나올 거 아니에요, 청산가법. 그리고 연 할인율 3년치 땡겨서 하고 PER은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얘네들의 평균은 40배 됐습니다. 근데 그런 성장이 높을 때 지금 40배고 결국 성장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는 못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배, 30배 정도를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한계하면 3조 9천억이 나오고요. 이걸 계산하면 1,350에 1,580달러입니다. 아마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여기에 모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뭐 걔네들이라고 별거 그러니까 없어요. 2027년, 그러니까 회계연도랑 또 우리가 쓰는 그 연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2027년 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렇게 연평균 32% 성장, 마진은 55%, 할인율은 5%, PER 25배에서 30배 주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1,350달러에서 1,580달러 정도가 나온다. 지금 아마 오피셜에 나온 숫자가 아마 1,300 몇십 달러가 최고치일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제 나왔으니까 목표치가 더 올라갈 걸 추론되는데 이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또 감히 하면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럴 것이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은 네가 뭘 하냐 그럴 것인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크로가 엄청 좋아져 3년 내로 네. 금리 인하가 막 본격적으로 돼. 그럼 2,000달러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경쟁사가 못 들어와. 3년 내로 잘 들어.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베스트냐면 마진이 66%인데 지금 OP 마진이 GP는 75%고 네네. 이게 거의 안 빠진다고 이 가정은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밸류가 높아지겠죠. 오케이. 그래도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이상 못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2,000달러도 나옵니다. 오케이.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기대하실 거고 현실적으로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부르지 못할 거니까 네. 그 정도로 수렴되지 않을까. 무슨 관계느냐? 이게 기준 잡아야지 우리나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얘네가 30몇 배 해가지고 1,300씩 못 가는데 하이닉스하고 저기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올해부터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기울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어디서 뭘 불렀다더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알아야 합리적인 타겟 프라이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레인지를 좀 드리면서 근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짧게만.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보세요. 그 5월 20일 어제 나온 건데요. 네. 그 대만이 어저께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대만이 엔비디아 앞서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대만도 수출 데이터가 나오나 본데 이 정확히 이 증권 애널리스트가 섞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갔다 오면은 4월달 대만 수출 주문은 YY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건데요. 중국발로 많이 들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중국이 뭔가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힌트를 얻으려고 한 리포트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네.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화장품이 나왔는데요. 45페이지짜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화장품에 대해서 종목은 한 7개 종목을 나열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선호도는 아모레퍼시픽 VT, 아이패밀리 SC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배송이라는 애널리스트께서 배송했습니다. 오케이. 배송이 배송이라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로켓 배송. 근데 선호를 했는데 네. 목표 주가는 아모레퍼시픽만 이거 참 맞지? 24만 원 했고 24만 원. 두 가지는 목표 주가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그 컨빅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저기 뭐지 아모레가 아니고 화장품이 아모레 같이 높은 거 포함해서 네네. 우리가 한 18배, 2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권은 15배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10년 전에 2014년도 그때는 중국발이었잖아요. 네. 중국에 익스포저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장이 좋을 때지 금리도 낮고 그럴 때 17배에서 35배까지 간 적이 있다. 한국의 자동 화장품 주가. 근데 지금은 중국보다 마켓 사이즈가 2배인 미국으로의 이제 첫 도입식이니까 마켓시를 늘어가면은 명시적으로 몇 배라고 얘기 안 했지만 과거에 17배, 35배 갔는데 지금 15배, 16배가 더 갈 놈이 있는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을 중국처럼 우리가 이게 아도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초입이 된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번에 한 것처럼 20배, 30배는
다른 섹터로 봐야 되니까 쉽진 않더라도 지금 15배 평균적으로 가끔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 점에 동감합니다. 리포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화장품 비중 확대 이제 시작이다라는 리포트와 중국 턴어라운드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분 지나고 있어서 보노님 오늘 신문은 어떤 내용이 좀 담겼나요? 뭐 여러 가지가 좀 담겼는데 네. 두 개만 할까요? 네? 세 개? 두 개? 두 개. 많이 하세요. 이거 근데 아침에도 한 것 같은데 응. 이 지금 로봇 관련돼서 아, 로봇 얘기를 오늘 안 했네. 로봇 얘기 아까 아침에 했어요. 그래요? 저 말고 다른 분이 앞에서 기자님이. 아, 그거는 제가 네,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네, 기자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로봇들이 지금 이거 익혀 이러면 익혀서 한대요 일을 관찰을. 익혀? 이거 배워라고 하면은 아, 요거 앞에만 좀 조리 보여주세요. 하는 주민 거예요. 좀 해주세요, 요거. 네, 일을 배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일하는 걸 보고 아. 그거를 배운다라고 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I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뭐 로봇이니까 반도체도 필요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로는 다 해결이 안 될 테니까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서 일단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들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현대차 관련된 얘기가 일부 조금 나오긴 하는데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요거 하나 뭐 보시면 될것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GPT-4o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뇌는 좀 완성형이 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하드웨어가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엮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근데 우리나라가 또 산업적으로 거기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포지션인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쵸. 주가는 또 그런 모멘텀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알겠습니다. 다른 뉴스는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조선 쪽인데 일단은 이 하나오션이 이제 부실을 이제 좀 극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화 오션. 네, 그러니까 내용들은 상당히 좋긴 한데 이제 제 기사의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실적이나 이런 수주 쪽인 흐름들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수주를 워낙 잘 하고 있고 퍼센테이지도 지금 벌써 많이 해놨는데 뭐 삼성중공업과 비교했을 때도 아직까지 하나오션의 그 흐름들은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떠올랐었던 20조 시장의 이런 MRO 시장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핫해지게 되면 LNG 플랜트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하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주발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모멘텀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조선주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렸던 게 워낙 그 고부가선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주를 워낙 잘하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높고 현대사무중공업을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이 HD 한국조선해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주 기반을 일단 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네. 결국에는 수주가 많이 안 되면 뭐 중후반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실적 반영들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까지 뉴스 하나 분위기 말씀드리면요. 분위기는 제가 전부 대면하는 거 아닌데. 짧게만. 그렇죠. 괜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 궁금할 수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요즘 분위기는 네, 분위기. 그 뭐 한 몇 주 전, 2, 3주 전, 한 달 전보다 최근에 와서는 2차 전지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2차 그러니까 이제 전지는 1, 2분기 실적 나오면 다시 한번 볼까 이런 개념의 그 움직임이 좀 있을 뻔했는데 최근엔 다시 또 약간의 분위기가 조금 기울기추가 4분기나 가보고 다시 보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 판매가 그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공감대가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더 안 좋다. 아니, 조금 기회를 볼까 싶었는데. 볼까 싶었는데 에이 역시나 좀 밀어볼까? 더 밀어보자. 좋겠다. 이것이 주가가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걸 정당하는 건 그런 건 전제 아니지만은 일단 그런 움직임이 기관보다 외국인이 중요하고 외국인보다 네.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주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은이 11번째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내년 성장률은 오히려 하향했네요. 그 만장일치인가요? 그거는 제가 그거 잘 안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2.5% 올린 거는 예상됐던 수준이에요. 네. 워낙 낮았기 때문에 최근에. 네. 근데 그 만장일치가 됐는지 내년에 내렸다고요? 얼마요? 2.3?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5에서 2.3. 뭐 어쨌든 11차례 연속으로 금리 동결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동결했다는 건 만장일치는 제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클로징 벨도 같이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징 벨도 같이 오셔서 어제 조금 약간 알고리즘 쇼크가 있었는데 알고리즘 쇼크를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그런 좋은 방송 저희가 할 테니까 3시 20분에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샘 형님께서 명행 근데 600명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오후 방송 하차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든 길을 써서 제가 방법을 만들어서 아니 뭐 최악의 방법 뭐 있습니까? 뭐 대출 받아서라도 한 달에 30개씩. 예? 한 달에 30개씩.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분할로? 한 번에 600개 때립니다. 네, 한 번에 600개 때립니다. 큰 손이에요. 네, 큰 손 아닙니다. 큰 손이에요. 신용대출 받아서 제가 마이너스 그 통장 끌어서 오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맛동산이 이어서 방영이 되고요. 인테리어 계획이 있다면 필요 경비를 꼭 챙겨서 양도세를 한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걸로 또 경비 처리하고 요거 비용 처리하는 거 어떻게 양도세를 줄이냐 제네시스 박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3시 20분에 조금 더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